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2월 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자산운용 회사인 코인쉐어스의 이제 주차 보고서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투자 신탁이나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3주 연속 유입 초과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3주 연속으로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5주 동안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3주 동안은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최근에 3주간 유입액이 1억 800만 달러에 이르면서 2021년 12월 초순 이래 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유입이 1000만 달러가 있었고, 그리고 브라질이나 캐나다를 포함해서 아메리카가 75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입이 된 곳을 보면 브라질과 캐나다를 좀 더 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살펴보시면 브라질과 캐나다가 지금 암호화폐 관련 ETF가 지금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 캐나다엔 이미 이제 ETF가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는데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통화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곳에 자금이 들어왔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명백하게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유입액이 다른 어떤 알트코인보다 가장 크게 나왔고요. 7,14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초 이후에 가장 많은 액수이고요. 지난 3주간 1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 거래량은 지난주 18억 달러로 전주 34억 달러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더리움이 좀 빠졌습니다. 유출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850만 달러의 유출로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솔라나와 그리고 이 폴카닷 그리고 카르다노,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제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가 나란히 240만, 220만, 110만 달러를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는 부분에 이 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라가 지난주 14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라도 꽤 많이 들어온 거죠. 이 기관 자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KPMG 세계 4대 회계사무소죠. 이 KPMG에서 세계 핀테크 투자에 관한 리포트, 이 펄스 오브 핀테크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2021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행해지는 확대의 해였다라고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독 블록체인 분야, 이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가 이 300억 달러 를 돌파했다라면서 이 대박을 터뜨리는 한 해였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앞선 해의 투자의 55억 달러, 하나로 약 6.5조 원의 5배가 넘는 것이고,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 82억 달러 수준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그만큼 사상 최고치의 이 투자 금액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KPMG가 투자의 급등 요인으로 바라보는 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 글로벌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인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웹 3.0도 들어갈 거고요. 뭐 NFT나 기존에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들이 이제 곽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크게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흐름은 아마 2022년도에도 장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암호화폐를 이 화폐 형태로 인정할 계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신문인 코메르산트가 이 보도를 한 것에 따르면 이 정부와 러시아 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이 통화의 유사체로 정의할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완전한 신원 확인이 필요한 암호화폐를 은행 시스템을 통하거나 허가받은 중개인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지금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 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많이 바뀐 내용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테더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 워런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테더는 시야 폭탄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SEC는 리플보다 테더에 더 주목해야 된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워런 데이비슨 미 하원 의원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이 테더는 시야 폭탄이다, 투명성이나 구체적 공개가 없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 어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 공시라는 프레임이 확실히 투자자 보호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테더의 불투명성을 이제 꼬집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테더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테더는 뭐 워낙 지금까지도 많이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았었고, 이것에 이제 대비해서 USDC나 이제 중앙화된 부분에서는 다른 코인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아마 테더를 죽이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클 것 같고, 지금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한 이제 서클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USDC가 아마 미국 쪽에서는 더 부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요. 요거는 안 나오네요. 그리고 샌드박스 소식이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유비소프트가 이 NFT 게임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비소프트 게임의 이 지적 재산을 더 샌드박스의 메타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더 샌드박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 캐릭터 이 레비즈라고 읽어야 되는지, 뭘로 읽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레비즈를 이제 메타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 이렇게 이제 토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유비소프트도 이제 게임 회사로서 굉장히 큰
회사이고 엄청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샌드박스의 메타버스 세계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샌드박스 이제 부동산도 꽤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아디다스와도 손을 잡고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샌드박스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어 보이네요. 긍정적인 샌드박스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완전 이제 웹3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을 떠나서 암호화폐나 웹3 기업으로 이동하는 이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이동 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원래 실리콘밸리 하면은 거기에 유명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정착을 하고 IT 기업, 대형 IT 기업들에 이제 취직하는 걸 가장 이제 선망했었는데, 요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에서 이제 웹3 암호화폐 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 등에서 이 고위직 직원을 채용했던 이 스콧 플래처가 이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본 적이 없다. 실제 사례로 보자면 이 아마존의 AWS의 총괄, 이 암호화폐 총괄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최고 기술 경영자 CTO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수단 플랫폼 이 리프트의 최고 총괄 책임자 CFO가 오픈시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정책 통상 상무가 암호화폐 VC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게임 총괄 책임자는 웹3를 개발하는 이 폴리곤 스튜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 최고의 고위직 임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웹3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고, 이제 어디가 지금 뜨고 있는지를 이 인재들이 이동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웹3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IT 기업, 실리콘밸리 쪽으로 유명한 인재들이 옮겨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월스트리트나 이제 그런 쪽에 있던 인재들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웹3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들, 이게 이제 재미난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웹3라는 건 결국 이제 탈중앙화, 웹2에서는 이제 중앙 집중식 이었는데 여기 이제 탈중앙화로 이동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개발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느껴졌을 거고, 개인에게 이제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오도 있죠. 그래서 이 다오 쪽도 개인에게 굉장히 권한이 많이 부여되고, 실제 개인적으로 많이 그 일을 분배해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끌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